딱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8호광장이라는 필명으로 정신과 심리 만화를 그리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의사분인데 지금 만화 작가기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화 작가를 또 하시게 된 계기가 좀 네.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렇게 내가 말 잘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근데 마침 그때 아이패드를 제가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이버 웹툰에 베스트 도전까지 선정이 되면서 베스트 도전까지 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온 이유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채널을 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봅니다. 네. 당시에 좀 마음이 괴롭던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하던 일들도 좀 좌절되는 시기였고 직장도 옮기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겨내 보려고 방어기제로 하나로서 승화시켜 본 게 아닌가 시련을 그런 생각도 뒤늦게 좀 들더라고요. 방어기제라는 게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어기제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들인데요. 내 잘못이 되면은 내가 상처받고 욕먹으니까 남 탓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보기에는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어떤 안정성,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방패 같은 장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어기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는 좀 미숙한 방어 기제들도 있고 반면에 성숙한 종류의 방어 기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미숙한 방어기제는 어떤 방어기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뭐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자기애적인 방어 기제라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거나 다 남 탓해 버린다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도 있고, 좀 성숙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화가 나거나 어떤 공격성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뭐 유머로 좀 승화시킨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억제한다든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너무 미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좀 부정하려고 한다든지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도 합리화를 한다거나 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할 때 그거에서 비롯되는 인간관계 문제들, 갈등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한다고 했을 때 이 방어기제라는 거는 사실 미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숙한 방어기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숙한 것만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되게 조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좀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마음이 힘든 시기에는 좀 미숙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고상한 척 하고 싶을 때는 성숙한 척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미숙한 쪽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성숙할 쪽을 많이 쓰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어 기제는 미숙한 것들도 있고 성숙한 것들도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중에 이제 합리화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이건 일이 잘못된 건데도 쉽게 얘기해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정신승리. 여우와 신포도 얘기 많이 예로 드는데요. 포도를 못 먹게 됐으니까 포도는 분명히 신맛이 날 것이다. 뭐 주식으로 돈을 잃었는데 그때 안 팔았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게.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랑 잘 안 됐어요. 그럼 그 여자를 갑자기 싫어하고 막 그 여자 욕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도 합리화일 수 있겠죠.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됐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미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저 사람 또 남 탓하네? 또 합리화하네?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스스로의 마음을. 그럼 성숙한 방어기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격적인 마음이나 갈등 같은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웃음으로 풀어낸다든지 대인관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방어기제들이 될 수가 있겠죠. 방어기제를 우리가 알면 좋은 게 있을까요? 사람들의 방어기제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방어 기제라는 거를 해석하는 거를 고민을 상담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를 본다고 할 때 방어 기제를 해석하라 그리고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남을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도움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방어 기제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방어 기제를 알아요. 네.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좀 파악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나한테 써먹을 수도 있거나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 기제라는 거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예. 찾아보시면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심리학 특히 공부하시거나 이러면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 남의 방어 기제라든지 마음의 움직임 같은 게 보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그거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흔히 방어 기제를 좀 분석해서 적용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남을 분석하는데 많이 쉽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방어 기제라는 거는 사람의 자아의 무의식 부분에서 운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들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거나 상대방에게 지적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너 지금 합리화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약에 합리화를 하거나 막 네. 좀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거를 지적하고 해석하는 게 예.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해석해내는 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네.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걸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심리적인 우월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남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도구로 쓰고 반대로 내가 이런 좀 미숙한 방어 기제들을 사용해서 진짜 내 문제들인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행동했던 적은 없나? 자신을 보는 좀 거울이나 도구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하면 네. 그냥 뭐 저 사람이니까 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네. 내가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돌아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잖아요. 좀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네. 좀 그거 알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방어 기제들이 네. 우리 마음속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네.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나를 좀 관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 막상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상대방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막 싸우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뭐 억울한 것들 막 다 생각이 나고 이렇게 대응했어야지 하고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들이나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을 객관적으로, 네. 학문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후에 내가 좀 건강한 방식으로 그런 네. 갈등이나 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심리학 공부하는 약간 목표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배우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스스로 좀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네. 좀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망치를 들면은 튀어나온 게 다 못으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나 네. 마음들을 굉장히 분석해 보고 싶고 음. 또 알려주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러면서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네. 어떤 갈등 상황이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여러 가지 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얘기하는 나도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나를 관찰하는 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상황에 쉽게 빠져들고 관찰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는 막 감정대로 행동해 버리다가 나중에 돌아보게 되죠. 네.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를 관찰하는 내가 보기에 예. 좀 객관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좀 성숙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심리학이 참 좋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대방의 뭐 방어 기제를 분석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방어 기제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남의 심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네. 왜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지식화요? 네. 네. 예를 들면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 그때부터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잃었는데 주식을 네. 공부하는 게 그게 방어 기제예요? 잘 모르는 경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돈을 잃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속이 쓰리고. 네. 감정의 문제인데 주식을 공부를 하면은 내가 다시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이걸 이제 지식화라고 하는데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나중에 돌아보면서 저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고 마음의 문제인데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방어 기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나의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새 심리학 책이 되게 많이 팔리고 놀심님 채널도 아니 몸장님 채널도 제 채널 요즘 좀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그럼 마음의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안 좋은가요? 일시적으로는 극복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그게 정말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데 지식적으로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내다 보면 그 숨겨진 문제가 더 공고화되고 합리화되는 경우도 많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되게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막 상담사들보다 막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선생님이 하시는 게 뭐 이런 거네요 하면서 뭔가 지식적으로 반박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도 네. 그런 이론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책을 읽어오셔가지고 선생님 그 책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는 어떻게 좀 풀어가세요? 저는 최대한 그 사람이 그런 지식적인 얘기를 하고 드러나는 얘기를 하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그 격리라는 방어 기제가 또 있어요. 격리.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크게 폭행을 당했거나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어린 시절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격리라는 방어 기제는 그 사건에서 떠올리는 건 힘든 일이니까 감정만 따로 떼놓고 사실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그냥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딱 세우고 접근을 하면은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울게 되면은 성공이죠. 감정이 나온 거니까. 울게 되면은 이제 콘크리트 틈새에서 감정이 이제 삐져 나온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상담이나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뭔가 되게 딱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울리기도 힘들고 환자도 그걸 꺼내보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진짜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한 것 같아요.